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시청 앞에서,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전을 펼칩니다. 사전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주목됩니다. 집중토론 배종호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특보,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이제 피날레 유세를 할 계획이고, 김문수 후보는 시청 앞 광장,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는데, 20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 어떻게 보셨고, 오늘 피날레 유세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 장 교수님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선거운동도 자체도 늦어졌고, 네. 그리고 대선 출마 자체도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유세도 전국을 돌아야 되는 그런 정말 좀 조그만 그런 선거 유세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 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전국을 한 번 더 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들에 대한 그 메시지 전달은 충분히 됐다고 보고, 그래서 U자형으로 오늘 이제 애초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어젯밤에 서울에서 뭐 우리 은평 연신 내에서 유세를 하고 그리고 신촌 강서를 거쳐서 김포항으로 가서 제주도에서 어젯밤 거기서 1박을 하시고, 그리고 제주도 오늘 4.3 평화공원부터 동문시장, 그리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역 광장, 동대구역 광장, 그리고 대전역 서광장 쭉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하고, 그리고 청년과 폭삭 빛나수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홍대와 강남역 일대를 도보행진해서 선거 운동 일정을 다 끝내는 걸로 정말 빡빡한 그런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일정 위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배 교수님,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그 유세를 마무리를 여의도에서 이제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각자 후보들의 피날레 장소는 뭐 화룡점정의 장소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시종일관 내란 종식, 내란 극복 없이는 민생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없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 대선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어진 그런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의 의미는 뭐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온 국민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 12.3 비상계엄 내란을 해제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혁명에 이루어진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제 마지막 메시지도 아직도 제2, 제3의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란 세력의 복귀로 이어질 것이고 제2, 제3의 내란이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상황이라는 그런 끔찍한 정치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부단장께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그만큼 이번 대선에 준비를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강제 후보 교체 위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결속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라는 것도 결국 이제 광화문 하면은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아스팔트 태극기 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반면에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TK를 찾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대선 이후에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는 패배할 후보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보수가 새롭게 재편이 될 텐데 나는 보수의 미래 주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TK 지역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으로 네. 치러지죠. 지난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이 있었고, 내일 이제 6월 3일, 그 6개월 만에 이제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동안 이제 구도를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세력 심판, 이렇게 이제 내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포비아를 이제 각인시키는데 이렇게 주력했습니다. 지난 선거 엿새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구간 아니겠습니까? 네.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여론의 변화가 이제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관심사인데 차이가 더 벌어졌을지 아니면 그대로일지 아니면 좁혀들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거 전략은 각 캠프에서 본인들이 득표에 유리한 그런 전략으로 짜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과 계엄을 통해서 이 프레임으로 쉽게 이번 대선을 끝내려고 했지만, 내란은 아직 법원에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라든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쓸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구심은 있지만 네.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봐야만이 내란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선거 중반 이후에 상당히 흔들리는 표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경제적으로 어떤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전략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정치,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력하고, 그리고 방탄, 입법, 그리고 입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행정권, 대통령 권한까지 장악하면 네. 이 나라가 괴물 독재 국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것을 줄기차게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해서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견제심리 발동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견제심리 발동이 일정 부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급한 측면에서 발언 실수라든가 이런 것이 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선도 지난 대선이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71%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48.6, 이재명 후보가 47.8, 0.71%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깜깜이 선거라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선거처럼 1% 내외, 1.5% 내외의 어떤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커졌다 그렇게 네. 봅니다. 예. 격차를 많이 이제 좁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깜깜이 네.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더 벌어진 여론조사도 있고 네. 좁혀진 여론조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막판에 네거티브 전에도 불구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미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막판에 여론조사를 정리를 해보면 대략 이재명 후보 한 45%, 김문수 후보 한 35%, 그리고 이준석 후보 한 10%, 요 정도 정리가 되는데 한겨레가 지금 STI랑 공동으로 여론조사 의뢰한 예상 득표율을 보면은 구체적인 인용은 조금 저희가 이제 그럴까요? 개관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해야 돼서 말씀드린 대로 네. 한 10%포인트 차가 네. 그대로 날 것이다 라고 예상 득표율을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했던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보수 농계 가면 이제 조갑재 대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는 한 400만 표에서 600만 표 차로 김문수 후보가 참패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77%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저조한 투표율을 보일 것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네. 지난번 사전 투표율보다 한 2%포인트 적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영남의 유권자들이 네. 사전 투표를 대거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역시 이제 본 투표에는 참여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좀 저조할 것이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저조하면 저조할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기조를 저는 보일 것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제 과연 어느 정도 득표를 할 것이냐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은 좀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로
민주화 이후에 최고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득표율을 깨느냐 못 깨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 20대 대통령 때 이제 선거 때 사전 투표율이 이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사실 뭐 낮은 건 아니죠. 두 번째로 이제 높은 수치인데 그때보다 약간 이제 2%포인트 좀 떨어져서 최종 투표율이 과연 어떨지 그리고 이제 그 사전 투표율에 따라서 최종 투표율이 이제 어떨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 교수님은 좀 이제 낮아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양쪽, 물론 민주당 지지층은 계속 빠지는 추세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배 교수님 10%까지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18%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공개된 것도 있고, 조사한 측면에서 보면은 3% 오히려 어떤 건 7% 앞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굳이 여기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을 퍼센트제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깜깜이 선거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표심은 막판에 결집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난 표심 77.1%인데 그 사전투표에서 1.01%포인트가 지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전선거 두 번 첫째 날 여러 가지 실수가 선관위의 어떤 관리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거 그 다음 날 사전선거에 보수 표심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본투표에서 결집된 지금 대구 경북의 표심과 합쳐져서 대거 본투표장으로 이제 행렬이 이어진다면 이것은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꼭 우리 김문수 후보가 승리한다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애초에 많이 격차가 벌어졌던 데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막판에 이제 추격전이 거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제 완주 의지를 계속해서 밝혔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최소 10%가 넘는 두 자릿수 이상 득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불안한 심정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토론 끝나고 이재명 후보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김민석 지금 선대 이 본부장인가요?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보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보수 전체는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이 강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또 기자 발표를 통해서 오늘 밤 늦게까지 밤늦게 12시까지는 우리가 단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준석 후보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될 수도 있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로 가는 표를 조금이라도 0.1%라도 사표 방지 심리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심을 이왕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한테 돌림으로써 막판에서 아주 근소한 차로 승패가 결정될 경우 나중에 만약에 잘못되면 통한의 한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어놓고 마지막에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은 유권자, 국민이 단일화를 해달라. 그런 어떤 호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막판에 단일화 문제가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 가능성은 이미 물 건너 갔잖아요. 오늘도 이준석 후보는 완주의 결승선이 눈앞에 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완주하는 게 이준석 후보 이번 대선 도전의 목표다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결단을 요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100% 단일화가 없다. 내란 세력하고는 단일화 안 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망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금 단일화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일종의 뭐 단일화 요구를 넘어서 하나의 정치적인 스토킹,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폭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양보를 하려면 최소한 김문수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본인이 단일화해도 이렇게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참패가 예상이 되는 그런 후보에게 본인이 어떤 뭐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도 없이 그냥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죠. 실익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지금 한 10% 정도 본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10% 이상의 득표만 하면 네. 선거 자금 50%를 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15%만 넘으면은 100% 보전을 받고 보수가 재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네. 패배하면 그럼 자신이 완전히 중심에 서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TK를 방문해서 내가 보수의 미래다. 나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일종의 이거는 투자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윤석열 네. 그리고 정강훈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표다. 라면서 지금 역사표론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일화는 없고 이준석 후보는 완주한다. 이제 내일 하루만 기다리면 정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배 교수님이 계속 10% 차이를 이제 주장하는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적시를 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저렇게 10% 차이로 그때 한 것을 그럼 한 달 뒤 정권 얘기해서 20%로 해서 완전히 참패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참패 예상을 한다는 것은 네. 그것은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 그거에 반대로 국민의힘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승리를 예측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인수석 후보가 10% 15%를 뭐 넘었으면 좋겠다 응원을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책임, 분열의 책임, 그리고 선거자금 100% 못 받을 경우 50% 못 받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응원해서 완주하라는 민주적인식 시각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 젊은 청년 정치인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가서 사표 방지를 해서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네. 걱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독 메시지, 다른 사람이 읽은 메시지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한 건 어떻게 당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강하게 선을 걷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당에서는 중도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보수 지지층이라든가 중도층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든가 탄핵에 찬성하거나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다 끌어안아야만이 네. 승리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윤석열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관련해서 형성된 그 지지층도 어떤 승패에서 볼 때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중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강하게 비판을 한다면 일정 부분 또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당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소신이라고 할지 뭐를 할지 모르지만 당으로서는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당 대표인 김용태 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선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선을 그었고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선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은 사실상 무효화됐다라는 네.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그런 당이다라는 걸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내놓으니까 바로 윤상현 지금 선대위원장이 바로 반격을 했어요. 예. 굉장히 유감이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은 당의 정체성,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탄핵을 반대를 했던 것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네. 지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했던 것이다. 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변했거든요. 그러면 12.3 비상계엄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단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건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파면에서 쫓겨나서 지금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도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면은 이해를 하나 최소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의 확실한 단절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하고는 좀 확실한 단절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긋기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국민의힘은 좀 한번 성찰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김영태 위원장은 선을 걷습니다. 무효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을 걷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날이 이제 내일 이제 본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죠. 아침 6시부터 사전 투표와 달리 내일은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죠. 소중하고 신성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